네, 구조까지 이루어졌으면 이제 뭘 그린다? 네, 창과 문을 그리겠습니다. 창호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까지는 이제 굵은 선으로 작성을 해서 건물의 중요한 구조 부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는 창과 문은 중간선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각 위치마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할까요? 창과 문, 대부분의 창과 문은 창과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부터 해볼게요. 지금 형태는 개구부를 뚫은 이후에 바깥쪽의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문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외부가 들어갈 거고요. 만일에 이 부분 자체가 턱에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마감선을 그려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A와 B가 있을 경우에 A, B 사이에 재료가 다를 경우에는 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부에 턱을 만들어서 재료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 부분은 외부와 내부가 다르기 때문에 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몇 개만 작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뭐부터 한다? 네, 턱을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문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문 부분들을 하는데 한 150 정도 제가 조금 밖으로 빼겠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네, 향후에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뭐한다? 이쪽으로 문이 열리는 방향 쪽으로 뭐한다? 문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템플릿이 있으실 경우는 템플릿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실 경우에는 자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는 방식으로 그 개구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다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옆에 있는 요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치가 창은 다 턱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는 창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하부에 다시 뭐가 생긴다? 이 턱이 있기 때문에 손 양쪽으로 다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먼저는 창틀을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바깥쪽으로 똑같이 뭘 한다? 마음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창틀을 만들고 다시 창틀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그 픽스창, 구선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좀 더 크게 그리면 창틀을 그리고 창턱을 그리고 창을 그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마감을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 그렸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빠른 속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다? 턱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턱에 있는 문이 있고 턱이 없는 문이 있습니다.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 중에는 외부와 접해 있는 문은 바깥쪽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소방에 대해서 향후에 피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템플릿 하셔도 됩니다. 내부에 있는 문은 갖고 뭐가 없다? 네, 창틀이 없죠, 그죠? 문틀이 없죠, 그죠? 문틀이 없기 때문에 하부 선들, 요 선들이 필요 없고요. 바로 뭐란다? 네, 문을 바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시고 문턱이 없기 때문에 문까지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여기다가 뭐 한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그리셔가지고 창과 문의 틀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그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튼 시간상 제가 조금은 빨리 돌리는 걸로 할게요. 우선 여기다가 똑같이 창틀을 그리고 이석기 창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서 말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창틀을 다 한 다음에는 이쪽으로 문 한 장, 이쪽으로 문 한 장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이 비스처럼 똑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처음 보는 형태의 그 폴딩 도어가 생겼습니다. 폴딩 도어는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옆으로 쭉 밀리는 창이죠. 카페 가보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접히는 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라처럼 접힐 수 있게 밀어서 접힐 수 있게 되는 창이 있습니다. 이런 창들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똑같이 턱은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창틀을 그려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고 하부의 레일이 하부랑 상부의 레일이 상하부에 있기 때문에 열린 방향 어느 쪽 좋을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저쪽으로 좋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하나 살짝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둘 셋 해서 N자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마무리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겠습니다. 나머지 창들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라는 방식으로 여기 창은 바깥을 보기 때문에 중간에 큰 창이 있다 그죠?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큰 창, 하나 작은 창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창틀을 조금 더 길게 빼주고 창틀을 길게 빼주고 내부에도 창, 외부에도 마감 포함해서 150 더 빼서 창 그리고 이쪽 부분은 밀 수 있는 창, 이쪽 부분은 고정창으로 해서 바깥을 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창과 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요까지 하고 설명 요까지 하고 창을 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높아심에 설명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조금씩 스킵을 하는 이유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머리가 나올까봐 그런데요. 우선 이렇게 여러가지 같은 창들이 쭉 있을 경우에는 창틀 한꺼번에 그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창틀과 창을 일괄적으로 같이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 그리시고 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모든 문들은 바깥쪽으로 나가면 바깥쪽으로 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 들어갈 경우에는 안쪽 공간으로 넣게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이 화장실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문을 크게 그리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화장실 내에는 또 내부에도 마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템플릿 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배가 부른 청 형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문 그리실 때도 하시고 이렇게 작게 하기보다는 약간 배부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D자처럼 하셔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다 채울게요. 네, 이걸 똑같이 이렇게 조금 더 같이 올리시고 난 다음에 해당 정보에 맞게 문줄도 같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중간에 잡으시고 수직 수평도 잘 맞아야지 도면이 잘 보이겠죠, 그죠? 위치 잡아주시고 똑같이 창을 미석이니까 창을 보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같이 작성을 쭉 하시면 좋겠습니다. 16에서 한 17 정도 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창 다 그린 다음에 다시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과 문 부분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부터 해서 화장실, 계단 부분,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실의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현관문, 중요할 사항들은 현관 부분이랑 데크 나가는 부분들은,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턱이 있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턱이 불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 입면들을 읽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그 계단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가벽이나 가구들, 그리고 외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부에 있는 입면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입면은 여기 보이는 턱입니다. 현관은 문을 신발을 벗고 올라가기 때문에 턱은 바로 벽 끝에 하지 마시고요. 벽 안쪽에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쪽에 있을 것입니다. 있고, 계단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900 띄우고 총 10칸 하고 전체 사이즈가 2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칸 정도 해서 270 사이즈로 쭉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처음에 900 끝선에서부터 900 띄운 상태에서 10칸 약 300 내외로 270 내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정도 하면 되겠네요. 끝까지 해서 요 끝선까지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따라서 하시는데,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가선 가지고 그리시면 요까지가 이제 마지막 끝선이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참이라 부르는 건데, 계단은 계단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단 참이 하나 있고요. 지금 참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서서 이렇게 하나씩 계단을 타고 올라가죠. 그죠?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부분은 이런 그 발이 뻥 차는 첼판이라고 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는 라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긴 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높이라 부르고, 이걸 우리가 단너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높이와 너비를 비교해 봤을 때 높이는 약 한 160에서 한 180 사이, 너비는 보통 250에서 한 300 사이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계단 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또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갈 거고, 이거를 이렇게 옆에 자른 거예요. 이 정도에서 잘라서 본 거죠, 그죠?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잘라서 보면 실제 계단 참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에 보이는 자른 부분이 이쯤에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잘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하고, 위에 부분은 상부에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위에 부분들을, 그거를 여기다 그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단의 전체 그 폭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점 맞춰 가겠습니다. 중간점 맞춰가지고 작성을. 그런데 우선은 뭐부터 한다? 잘라져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평면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절단선 부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절단선을 이렇게 먼저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단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먼저 한 상태에서 중간 부분까지는 실선으로 되고 나머지는 점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넓어졌네요, 지금. 이 부분은 실선으로 가고, 여기는 뭘로 간다? 점선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선과 점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실제 가는 부분들은 실선으로, 그리고 상부에 있는 부분은 무슨 선으로? 네, 점선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을 쓰면 더 안 지워도 되기 때문에 작업이 편합니다. 가선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작성하실 권장하고요. 제가 좀 넓게 한 이유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핸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문은 없을 수 있겠지만 핸드레일이 별도로 필요하겠죠, 그죠? 핸드레일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길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기호는 나중에 되지만 그린 김에 한꺼번에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바로 올라갑니다 라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계단을 그렸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단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여기 보시면 아마 그 가벽이 여기 있고 여기 두 개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본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가벽은 그 안쪽에 옷장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폭을 한 뭐 600 있다고 치고요. 지금 약 한 2,000 내외로 해서 5,000이니까 2,000 내외로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있는 2,000 정도 손을 잡고요. 지금 2,000 상에서 뭐한다? 가벽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가벽을 가성가지고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가벽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좀 잡아서 물론 정확한 치수를 그리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가선을 가지고 위치를 맞춰서 여기까지 해서 뭐한다? 가벽을 그리겠습니다. 내부 것들은 다 인테리어 도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에서 똑같이 최소 사람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 정도 1200 정도를 떼고 난 상태에서 가선을 가지고 이 정도 위치에다 뭘 하겠다? 가벽을 두겠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 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 동선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서 한 1500 정도 범위 내에서 저는 가벽을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벽 선과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벽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릴 밑에 있는 소파 부분과도 관계성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문을 열자마자 나오니까 뭐가 보인다? 네,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렇게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실과 주방 공간이 있네요, 지금. 주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 실선을 하냐면, 고정 가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사할 때로 들어가 있는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벽과 이런 화장실에 있는 도기들, 그리고 싱크대들은 공사할 때부터 공사비에 태워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소파나 침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아니고요, 실제 나중에 건물을 지은 이후에 넣는 부분입니다. 그럼 교수님, 왜 이걸 그리나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네요? 하시지만, 침대가 있으면 옆에 협탁이 필요할 것이고, 협탁이 있으면 당연히 근처에는 전기 콘센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콘센트나 가구 위치들을 먼저 산정을 해주면 설비, 전기 설비나 소방 설비나 기타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점선으로라도 어디가 텔레비가 들어갈 것인지, 어디가 냉장고가 들어갈 것인지를 선정을 해줘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설비 부분들을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릴게요. 말이 좀 많아졌다, 그죠? 이번에 그리고 싶은 거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가구도 먼저 그리겠습니다. 전 여기다가 싱크대가 보통 650 정도 되니까 싱크대를 그리고 디귿자 싱크대를 그리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게. 여기에 식탁이 있으니까 동선 공간을 고려해서 이 정도 600 정도 되는 디귿자 싱크대를 그리고 아일랜드로 식탁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실선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디귿자로 된 주방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가구는 다 인면이기 때문에 다 중간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부분들은 뭘로? 굵은 선으로, 그리고 가구나 기타 정보들은 뭘로 한다? 중간선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맨 끝에다가는 여기다가 인덕션 요즘 많이 쓰죠, 그죠? 인덕션이나 레인지를 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조리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앞을 보면서 할 수 있게 저는 싱크볼을 여기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 공간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해주고 밑에 우리는 하부장이라 부르고요. 또 상부에다가 똑같이 우리 뭘 줄 수 있다? 상부장을 줄 수가 있죠, 그죠? 이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에 있는 싱크 상부에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부와 상부를 같이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식탁까지 그릴까요? 지금 식탁을 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이즈는 식탁 사이즈야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좀 큰 식탁을 좋아하니까 한 1500 정도 되는 식탁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의자를 저는 한 4개 정도 그리겠습니다.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옆을 하나 틀까요? 이렇게 틀어서 작성을 하나 할게요. 똑같이 의자의 등받이를 표시를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그 똑같은 사이즈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힘들죠, 그죠? 네. 스케일이 많이 될수록 작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약간의 눈짐작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어져 있는 식탁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화장실에 가구가 있죠, 그죠? 화장실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내부에 보면 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이런 내부에 있는 벽지를 붙이는 정도의 얇은 마감들은 그릴 필요가 없겠지만 바깥에 100 이상 50 이상이 되는 큰 사이즈의 어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도 가능하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마감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타일의 두께를 그리는 걸 권장을 합니다. 뭐 1학년 수업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 자체는 구조와 바탕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라는 입장에서 저는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얇은 선이고 1mm보다 작은 0.5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0.5mm 거의 실제 1대로 봤을 때는 50mm 5cm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감을 걸었고요. 여기가 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존이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 향후의 도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CAD라고 하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렸고 여기 보니까 샤워 욕조가 있네요. 지금 욕조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욕조의 모양은 일단 최대한 간편하게 위해서 좀 네모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개수대가 있네요. 지금 개수대도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변기를 그리겠습니다. 동그랗게 그리긴 하겠지만 그냥 작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저는 다 네모난 방식으로 작성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봐서 또 재밌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 사각형들이 많죠, 그죠? 사각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모난 방식으로 그냥 작성을 하겠습니다. 스케일이 좀 작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물이 이렇게 갑니다 라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 더 있네요, 지금. 뭐 나머지 것들은 계속 다 그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작게 그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그 붙바위 가구가 있죠, 그죠? 붙바위 가구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붙바위 가구는 실선을 하시고 옆에다가 사선 부분을 하나 칠해주시면 높이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구 중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가구가 있다고 칠게요, 지금. 이 가구는 어떤 가구?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봤을 때 이 가구는 사람보다 키가 낮은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반대로 키가 좀 커, 나보다 더 커, 높은 가구가 있어. 이 경우에는 중간에 보면 다 비어 있어, 이렇게 책장처럼. 아니면 문을 열어서 쓰는 것도 비어 있어. 그럴 경우에는 한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냉장고처럼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 X를 표시하십니다. 그래서 선반이나 테이블 혹은 여기는 뭐 북케이스나 신발장, 여기는 냉장고처럼 다 채워지는 공간,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네모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면으로 아니면 사선만 아니면 X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에 있는 이 냉장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표시상에서는 한 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냉장고는 사서 넣는 거죠, 그죠? 넣는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나중에 뭐를 준다? 전기 배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시고 한 선보다는 양쪽 선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데 이거는 1점으로 최선으로 표시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요즘 냉장고들이 두 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김치랑 양갱을 많이 쓰죠, 그죠? 두 가지를 주시면 어머니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작성을 더 해서 보도록 하고, 여기는 붙박이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꾸 더 그리고 싶어하는 양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꼭 가구를 똑같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가선을 조금 먼저 그리고 하나 정도는 비우겠습니다. 여기다가 붙박이장이 아니고
사서 놔두는 장으로 그려놨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고, 하나 정도는 여기다가 좀 넓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 네, 쌍대를 두기 위해서 좀 넓게 하겠습니다. 점선 가지고, 실손으로 하시면 무슨 가구 붙박이장, 그리고 점선을 하시면 나중에 직접 사서 넣으시라는 의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높은 장이기 때문에 1점으로 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1점으로, 똑같이 1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장을 표시를 하고 1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또 의자를 넣는 이번 동그란 의자를 하나 두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의자를 이렇게 둬서 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제가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가구를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으로 가구에 로고도 깔고 침대도 놓고 그리고 테이블도 두고 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에 있는 고정 인명과 그리고 고정 가구 그리고 이동 가구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에는 우선적으로는 데크나 여러가지 공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감들을 먼저 작성을 하십니다. 마감을 그려야지 이후에 뭔가 붙여더라도 감각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뭐부터 한다? 마감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150 정도 더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마감의 공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 것이죠, 그죠? 마감은 중간선 혹은 가는 선으로 너무 가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외마감 중간선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 수평 부분을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수직선들 한꺼번에 하면 완성이 되겠죠, 그죠? 항상 가이드가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창틀이 있기 때문에 마감 그리더라도 큰 문제 없이 바로바로 작성이 가능하죠, 그죠? 선들은 이렇게 딱딱 만나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프렌드 드로잉은 프렌드 드로잉만의 또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캐드처럼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주시고, 짧으니까 큰 자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150 정도, 딱 150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마감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각 사이사이에 마감들 그려줘야지 나머지 외부에 들어가는 부속물들, 정보들과 간섭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창틀 부분 또 같이 그려주시고요. 같이 여기도 마감선들을 하나씩 작성을 해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건물의 어떤 구조 부분, 마감 부분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외부에 있는 정보들인데요. 밑에 거부터 보면 옆에는 그 화단이 있고요. 계단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뭐가 있으면 이게 지금 주차장이 있죠, 그죠? 주차장 기본적으로 폭은 주차장은 긴 쪽이 한 5,000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짧은 쪽 폭은 한 2,300에서 큰 차 같은 2,500까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니 해당 사이즈를 살짝 보면 크죠, 그죠? 10m 넘습니다. 10m 넘기 때문에 여기는 끝선까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하고 폭도 자체도 2,300을 훨씬 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가선으로 먼저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가선으로 먼저 나는 계단들을 포함할 때 중심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좀 맞춰가지고 위치 표시하고요, 지금. 그리고 길 들어왔을 때 큰 문제 먼저 확인은 10m 충분히 넘습니다. 지금 문제 없고, 폭은 여유롭게 2,500 하겠습니다. 잡아서 2,500 한 이유는 안에서 바로 그리지가 않고 좀 안쪽으로 제가 넣고 싶기 때문이죠. 너무 공간을 딱 맞추기보다는 약간 여유를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시고 2,500 맞춰가지고 이제 5,000 끄겠습니다. 평행 주차긴 하지만 5,000으로 찍어서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용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 가지고 먼저 작성을 하고, 여기는 주차면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스토퍼, 차가 설 수 있는 스토퍼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놓고 뺄 때 불편하죠, 그죠? 하니까 직각 주차나 뭐 40, 60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회유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 운전면허는 아직 많이 없겠지만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적으로 앞쪽 뒤쪽으로 여유가 있으면 딱 5천 맞춰가지고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부에 공간이 여기 좀 이쪽이 비어 있을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개인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 차 두 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타이트하지만 5,000에 2,300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더 좋은 여기다가 주차장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데크를 그리겠습니다. 데크는 뭐 1m 정도 앞으로 뺄게요. 지금 빼고 요즘 사이즈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먼저는 가상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가상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까지 맞춰가지고 데크를 그리려고 하고요. 데크를 그리기 위해서 데크의 선들, 데크의 외곽선들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시고 앞쪽에다가는 데크 상들을 좀 될 수 있게 앞과 옆을 나무 가지고 이쁘게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도 같이 데크선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앞으로 저는 하고 싶은 게 앞으로 한 300 정도는 계단을 올리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 지반과 그리고 1층에 있는 공간은 단차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앞에다가는 화단을 두겠습니다. 화단을 여기다가 화단을 이렇게 저는 두겠습니다. 화단을 두어서 나중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화단 나중에 좀 좋겠죠, 그죠? 나온 김에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화단을 간단하게라도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그리고 점을 찍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고 나무 나중에 더블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이 있고 데크를 한 김에 그냥 제로까지 다 같이 그려버릴게요. 이걸 뭐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했으니까 가능성 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선을 다 그려도 되고요. 저처럼 약간 표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셔도 됩니다. 나무라는 질감만 나면 되는 거니까 위임각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나무 표시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똑같이 데크 사이즈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데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대신에 왜 여기 데크가 필요하지? 부분들만 좀 인지할 수 있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버리면 데크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죠? 데크 쓰임새를 고려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좀 크게 해주고 나무를 설치를 해서 외부에다가 해서 뭐 앉을 수 있는 나중에 테이블도 또 두고 하고 싶네요. 뒷마당이 있으니까 여기 장독대도 두고 싶다, 그죠? 장독대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집 잘 안 보이는데 계단도 있으면 좋겠다, 그죠?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 될 거니까 계단도 똑같이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삐뚤삐뚤해졌네요 지금. 너무 급하겠다. 여기 똑같이 데크가 있으니까 이 데크는 조금 더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 대해서 데크를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데크를 조금 넓게 표시를 해서 이거는 창까지 할게요. 한 3m 정도 넓게 해서 데크를 쓰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재료 표시는 이번에는 다 할게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문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데크 부분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글씨를 쓰고 나서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재료는 재료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데크 표시하셔가지고 외부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출입 데크 하셔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이따가 더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외분간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완성이 되면 이제 내부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빠진 것들 찾으면 되겠죠, 그죠? 우선은 한 김에 같이 끝내버립시다. 중간에 뭐 하기보다는 마감까지 해서 내부에 있는 마감까지 해서 작성을 쭉 하겠습니다. 외부에 사이를 했으면 내부의 마감도 있겠죠, 그죠? 마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인면으로 보이는 마감이 여기랑 여기 있고요. 또 이 재료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콘크리트 부분을 한꺼번에, 여기는 콘크리트는 선이 세 그루죠, 그죠? 선을 하나, 둘, 철근을 먼저 심고요. 맞나요? 그리고 동그라미 가지고 자갈을 넣습니다. 한 두 군데만 할까요? 너무 많이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나 하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그리세요. 뭐 이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하시면 잘 보입니다. 되겠죠, 그죠? 저 정도에서 잘 보이죠, 그죠? 한 개 더 할까요? 여기다가 여기 안 나왔게 잘 했는데 한 개만 더 할게요. 이쪽 벽도 똑같이, 여기는 뭘로 했다? 콘크리트 했다. 그리고 앞서 했던, 네, 그러면 기본적인 도면들 작업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도면 기호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기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실명, 그리고 치수, 도면명, 그리고 방위 정도가 될 거예요.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뭐 엔터라든지 세부적인 것이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을 데크가 있고 서재가 있고 방이 있네요. 지금 가능하면 그 위치가 유사하면 사람들이 빨리 볼 수 있겠죠, 그죠? 다른 말로 가독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맞추고 한 6mm 정도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실명들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성 가지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가능하시는 공선도 좋기 때문에 데크 크게 적으시고, 여기는 서재 적으죠? 서재 적겠습니다. 서재. 저기는 화장실이죠, 그죠? 화장실이 1번, 2번 있으니까 화장실 몇 번? 네, 2번 적겠습니다. 적은 이후에 바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우선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지시선을 이렇게 빼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크 부분에다가도 여기는 데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도 서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기타 위치를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디 할까요? 두 번째는 밑에 있는 주방, 식당, 그리고 여기 방이 있죠, 그죠? 한꺼번에 같이 할까요,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같이 합시다. 여기다가 가선을 두 개 그리고요. 지금 여기도 그리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금? 주방, 식당. 여기다가 주방, 식당. 여기는 방 1번이죠, 그죠? 왜냐하면 2층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방이 더 있기 때문에 방 1번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도 거의 뭐 같으면 상대방이 봤을 때 도면은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 정보가 어떻게 보일지 최대한 빨리 읽힐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죠? 도면을 그린 이유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도면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빨리 인지하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같이 있은 위치가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거실이 있네요, 지금. 그럼 여기다 똑같이 가상 가지고 화장실과 거실을 한 번에 또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하고 밑에는 또 현관이 있으면 현관에 같이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하고 여기다가는 적을까요? 네, 거실
그러셨고 여기다가는 화장실 1번 여기는 현관 적겠습니다. 현관 적고 여기도 데크가 있네요. 지금 데크에다가도 가상 그리고 데크 여기다 주차장 있죠, 그죠? 주차장 그리고 표시하고 여기다가는 엔터가 있으니까 엔터런스까지 표시하고 뭐 더 안 하면 여기다가 도로까지 하면 좋겠다, 그죠? 여기는 데크가 있고 여기는 엔터 여기는 주차장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죠, 그죠? 2대 여기는 도로가 있죠, 그죠? 도로 있고 가능하면 앞에 도로 폭이 있으면 적어주면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4m 도로랑 접하다고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박스를 쳐서 해당 실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까지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관도 똑같이 현관 부분도 똑같이 여기 있는 엔터도 똑같이 도로도 똑같이 다 하고 나면 현관은 현관대로 거실은 거실대로 데크는 데크대로 엔터는 엔터대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도로는 도로로 하시고 현관 부분은 어디다 여기다 현관은 현실은 어디다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치별로 필요한 실을 넣었고요. 현관을 엔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똑같이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셔서 짧게 곧 요리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게 뭡니까? 이제 실명했고 남아있는 거는 뭐 치수가 있겠네요. 지금 치수는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치수는 아마 여기서부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작은 치수에서 계단실은 얼만큼 되고 주방 얼만큼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서재와 화장실까지 건물 전체 사이즈가 있고요. 더해서 외부에 있는 그 외부 대지중계선부터 우리 건물까지 위치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죠? 하시고 그래서 위치 맞추셔가지고 전체 치수가 나오면 좋겠다, 그죠? 있고 똑같이 여기도 하시고 가선을 길게 하셔서 치수는 한 6mm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0 맞습니까? 네, 1000. 여기는 얼마입니까? 11m 500. 여기는 또 얼마입니까? 1000. 1m. 여기는 2000. 여기는 얼마? 4500. 여기는 3200. 여기는 1800. 해주시고,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게 표시를 굵은 선으로 진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기타 하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부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작업은 안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리고 위치를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방위표 있죠, 그죠? 방위표 가지고 가능하면 요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치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치수선 여기 가선이 있죠, 그죠?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하면 아마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맞춰가지고 한 10 정도 할까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위를 알 수 있게 하나, 그리고 방위를 알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여기는 N 주시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16mm 정도 하겠습니다. 해서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맞춰가지고 끝이 맞으면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끝에 보통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선을 글씨를 아무리 잘 적으시는 분이 하더라도 가선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면은 A 몇 번입니까? 0 몇 번이죠 지금? 그러니까 8번이고요. 보통 첫 번째 도면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적었네요. 도면이기 때문에다가 1번 하겠습니다. 이번 도면은 1층 평면도 적어죠? 1층 평면도기 때문에 1층 평면도 가장 큰 글씨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스케일 얼마입니까? 1대 100이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까지 다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명 넣고, 치수 넣고, 기타 방위표, 그리고 마지막에 다 원한 다음에 좀 이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필요한 방식으로, 여기는 정원이에요 하시고, 뭐 필요하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한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나무도 그려서 작성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는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도면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것도 같이 하셔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치수는 정보를 주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들었던 유인물이 아니라도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그래서 각 정보들을 최대한 했는데 시트가 좀 작은 관계로 아마 꽉 차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더 큰 종에서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A4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일부 조금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처음 작성 잘 해주시고, 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은 요 하부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한 이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분밭 나는 U1반이다. 그럼 U1 적으시고요. 이번 도면은 A- 얼마다 008번이다. 그리고 도면은 1층 평면도, 그리고 학번은 20200000이다. 이름은 땡땡땡이다 까지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장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도 수업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필요한 건 또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만의 방법을 좀 물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거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꾸준히 해오신 친구들은 아마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에 부응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